여러분 어떠세요? 그 첫 번째 이제 기조발제를 들으시고 지금 본 세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한 200명 넘게 여기 오셨어요. 그리고 200명 넘게 오신 분들의 그 오신 곳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의 한 20여 개 시도에서 이렇게 넘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오셨다는 것을 이제 저도 알게 되었는데, 이로운넷 11주년 이어서 여러분들이 축하하러 또는 오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조발제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저도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사회적 부동산이나 사회적 금융 구조를 만드는 일, 그리고 도시재생이나 이런 생활 SOC 관련해서 로컬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를린의 사례가 굉장히 인사이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예. 그러면서 약간 좀 부러운 거는 그 베를린은 확실히 어느 정도 이런 사회적 경제나 이런 사회혁신의 어떤 흐름들이 일정 정도 메인스트림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본 세션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좀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베를린도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다 저렇게 시작하진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가 아마 첫 번째 발자국을 내딛었을 거고, 저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을 겁니다. 오늘 본 세션에서는 3분의 발제와 10명의 토론자분들이 참여하십니다. 이분들도 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해보니까 12군데에서 오셨어요. 전국 시도에서 12군데에서. 정말 다양하게 이로운넷에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곳곳에서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토론하고 이제 공유를 할 텐데요. 저는 이분들을 좀 되게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아마 시작이 우리 한국 사회의 로컬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은 목적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많은 답을 낼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로컬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한번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요, 로컬에서 로컬을 공간과 장소에 담다라는 주제로 무등산 브루어리의 윤현석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발제를 하고 그 다음에 토론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왔습니다. 무등산 브루어리, 무등산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아시겠죠? 네. 실은 무등산 브루어리는 당연히 맥주를 만드는 곳이고요. 광주에서 유일하게 현재로서는 수제 맥주를 만들고 또 지역의 밀과 보리를 활용해서 또 무등산 수박을 넣어서 만드는 로컬 맥주들을 만들고 있는 브루어리입니다. 근데 저는 브루어리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일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다양한 일들을 해왔고 또 현재도 다양한 일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컬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로컬 또 공간과 장소에 담다는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받았던 이 로컬에 더 다르게 살아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르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부담스럽고요. 조금 나은 방향을 우리 지역에서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발제라고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또 어떤 이론적으로 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방식보다는 제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 소개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로컬의 의미, 그리고 저희가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컬처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문화 기획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문화적 어떤 자원, 그리고 공간적 자원,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새로운 어떤 문화적 장소로 개발하거나 또 새로운 어떤 재생과 관련된 방향성들을 고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회사를 만들거나 창업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문화 경영을 전공하고 또 도시계획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광주는 또 아시아 문화 전당 그리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고 하는 큰 어떤 문화 관련된 국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 역시 문화를 고민하면서 문화를 공부하면서 좀 더 안정적이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화적 일들을 저런 장소에서 펼치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뭔가 이 고민들이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내가 펼치고 싶은 여러 가지 의미와 그리고 그 가능성들이 저런 공공사업이라든가 공공장소에서만 펼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사실 의문점을 갖게 됐고요. 어쨌든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제가 좋아하는 여러 도시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돌아보면서 어떤 강한 모티브를 받게 되었고, 그런 모티브를 뭔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펼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을 좀 더 살려서 나의 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도 2012년도에 청년 등 예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통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회사의 숙제는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지역의 문화 창작자들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광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라든지 또 특히나 미향, 예향이라 불리면서 문화 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공 사업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아주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문화 예술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또래의 다양한 문화 기획자, 예술가, 창작자들이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 도시 안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걸 생각했고요. 그런 것이 단순히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경제적, 현실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때가 이제 2011년도였는데요. 우연히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일이야말로 지역에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이런 방식, 이것을 도입한다면 어떨까라고 해서 지역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마이밈을 론칭했습니다. 실제로 이 마이밈을 론칭을 하면서 전혀 창업에 대한 준비와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됐어요. 개발이 무엇인지, 운영이 무엇인지, 또 실제로 팀워크들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나가는 돈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도 왜 그렇게 많은지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아찔한데요. 무엇보다도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무엇을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생각이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에도 지역의 김성결이라는 작가고요. 25살, 저 때 당시에 25살이었고 아마 지역에서 가장 최연소로 개인전을 한 작가입니다.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온라인 사이트를 준비하고 그걸 단순히 소셜 SNS 통해서 마케팅하고 중개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에서 창작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어느 순간부터 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형 펀딩을 통해서 전시를 하고 싶어요. 아, 그럼 전시를 한번 하는데 공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는 알고 있니? 없어요. 그럼 찾아보자. 도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록 만들 줄 아니? 모르는데요. 그럼 찾아보자. 이런 과정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단순히 펀딩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들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매니지먼트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지금 현재는 이 플랫폼은 사실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중단됐지만 대신에 지역의 다양한 문화 창작자들, 기획자들이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 서비스를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멈추게 되고 무슨 일을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가 또 먹고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또 공공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운명 같은 프로젝트를 만나게 됐고, 특히 저희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게 될
공간과 장소를 활용하면서 지역의 어떤 대안들을 고민하는 프로젝트를 만나게 된 것이 광주 1914 송정역 시장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혹시 최근에 1924 송정역 시장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의 광산구 송정리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 아주 오래된 전통 시장이고요. 아주 크지 않습니다. 거리로는 한 200여 미터, 전체 점포는 65개 점포가 있었고요. 이 일대를 뭔가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미래부와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 그리고 그 안에서 현대카드의 브랜드팀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중앙부처,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 그리고 지역의 파트너, 이렇게 함께 다자간이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에 뭔가 인볼브돼서 참여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지역의 청년들과 가까이 네트워크하고 있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라든지 지식공유 플랫폼들을 기획하고 개발하면서 그들과 자연스럽게 지역의 어떤 정서들을 녹여냈던 것에 대한 평가를 받게 돼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이 프로젝트의 어떤 상황들을 말씀드리자면, 원래 송정역전 메인시장이라고 불렸던 전형적인 어떤 도시 안에 아주 방치되어 있던 아주 작은 시장입니다. 이때가 2015년 4월에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 프로젝트 전체 기간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어지러운 지저분한 거리라든지,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듯한 전신주라든지, 이게 광역 도시에 있을 법한 느낌보다는 어디 군단이라든가 시의 아주 외곽 지역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장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쌀집인데 코다리를 팔고, 송정 뉴 헤어타운, 이 간판 느낌만 보시더라도 몇 년도에 이 간판들이 설치가 되고 여기 다 쓰러져가는 이런 평상이라든지,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 식육점도 뭔가 잔뜩 성에가 낀 냉장고라든지, 갓 잡은 듯한 느낌이겠지만 신선도를 너무 강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전통시장이 사실은 쇠락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많은 예산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죠. 실은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전통시장은 한국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실은 전통시장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활상이 바뀌면서 전통시장이 점점 쇠락한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노력들이 대부분 환경을 정비한다거나 아케이드를 구성한다거나,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고, 뭔가 이런 환경이 물리적인 어떤 방식들을 많이 도입을 했고요. 그 이유가 아마 전통시장이 쇠락한 이유를 그 대형 유통매장의 등장이라든가, 그리고 전통시장의 어떤 모습의 구성을 대형 유통매장과의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전통시장이 지금 현대 바뀌어가는 여러 소비자들의 트렌드라든가 소비적인 어떤 성향들, 모습들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2015년의 모습이지만 1980년대, 70년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런 점들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상인들이 고령화되어 있다는 점, 시장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 점포들이 비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통 비어있는 점포들의 모습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다른 프로젝트와 차별점인 것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했듯이 다자간이 파트너십을 유지했었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기획 단계만 11개월 이상 가지게 됐습니다. 무엇을 할지를 정하는 것부터 어떤 일들을 누구와 할지를 만들어가는 일을 아주 세부적으로 고민했었고요. 그 자체를 어떤 전문가 그룹들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11개월 동안 지역과 상인과 주민들과 아주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게 완성되고 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첫 번째는 이 시장에 대해서 단순히 활성화야, 경제적 활성화, 사회적 활성화, 문화적 활성화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이 시장에 누가 올 것인지 타겟팅을 명확히 하고, 그것에 맞춰서 시장을 디자인하거나 리뉴얼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는 새로운 사람들을 또 공동체를 모집하고 육성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관통하는 테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테마를 또 고민하면서 만들게 됐고요. 그랬던 장소가 이렇게
바뀌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고 야간에도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현대 도시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평일 주간에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시간을 보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모습들로 저희가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이니지라든지 시각적인 연출 장치들을 만들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시장 전체로 항상 뭐 활성화하는데 이벤트를 통해서 활성화를 많이 만들죠. 플리마켓 같은 것들 연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원래 가지고 놓은 그 커뮤니티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정확한 타겟팅을 위해서 시장 등에 대한 이런 마케팅적인 포인트들, 그 공간 마케팅을 쓴다든지 무드 매니지먼트 기법을, 그리고 청년 상인들을 육성을 해서 새로운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고민했고요. 야간 이런 경관들, 그리고 시장 내에서 대부분 점포들이 아주 좁기 때문에 그 점포들에서 사람들이 취식행위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오면 전부 다 모든 제품들이 테이크아웃 가능하게 만들어서 이 중간에 커뮤니티 공간에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경관 모습들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간판 정비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의 청년 작가들을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청년인 사업 단장, 그 얘기 안 했군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 이제 사업 단장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청년인 사업 단장을, 그리고 청년 예술가와 청년 상인이 함께 이 시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상인들이 또 자기들만의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 가는데, 저희가 사업 개발, 점포 개발, 공간 마케팅, 그리고 상품 패키징, 마케팅, 브랜딩, 이 전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그들이 뭔가 이루어지고 싶은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 그리고 이런 컨설팅들을 제공했죠. 이런 프로젝트들을 주로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프로젝트는 어쨌든 공공의 역할, 그리고 공적 자금, 예산들을 활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누구는 잘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결과는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디어와 가치들을 실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것으로 새로운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재밌는 상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게 무등산 브루어리입니다. 여기는 광주 동명동에 위치한 마을에 위치한 이제 작은 폐가였고요. 1963년도에 지어졌던 주택을 저희가 22년 동안 폐가로 방치되었던 것을 활용을 하게 됐는데, 광주광역시는 다른 지역에 달리 우리밀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밀을 가지고 우리밀 건빵, 우리밀 라면, 우리밀 밀가루, 그러니까 이런 등의 상품으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한계가 느껴졌고, 오히려 일본이나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지비루, 그 다음에 지역 타운 양조장, 이런 형체를 통해서 뭔가 좀 더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주류 상품을 문화 상품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게 이 사업의 모티브였고요.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냥 양조장이기 때문에 공장 형태로 만들기보다는 말 그대로 마을에서 이 실험을 진행하고 유통 서비스를 고민하기보다 직접 제조를 실행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 창업자들이 어떤 거리라든가 골목에 카페나 레스토랑을 만드는데 대부분 서비스업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기간이 짧아지고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게 되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조, 생산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 생산을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지역의 어떤 장소를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마을에서 타운 양조장을 지향하면서 무등산 브루어리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고, 이게 이제 수달입니다. 무등산은 국립공원이고 그 국립공원 상징하는 게 이 수달인데요. 기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하고 제조하고 유통, 마케팅, 브랜딩,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제가 만든 상품에 다 녹여서 진행한다는 것이 저희 브루어리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고에서 촬영을 하고 간 이미지고, 에스콰이어, GQ에서도 촬영했는데, 단순히 작은 양조장이지만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고객들이 이곳을 알게 돼서 찾아오는,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제조, 그리고 그 제조된 상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권장하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 한 잔 한 잔에도 무등산 피스너, 영산강 스타우트, 동명동 IPA 등 다양한 맥주의 베리에이션의 지역의 지명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슬로건은 드링크 로컬이거든요. 이 맥주 한 잔에 우리 지역을 만나고 외부로 유통을 하지 않고 오로지 저희가 만든 매장에서만, 장소에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맥주가 궁금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셔야 됩니다, 광주로. 그리고 이렇게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캐닙을 하되 다양한 디자인들,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로지 광주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고 만들 수 있고, 그게 이제 저희들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장소들을 활용하는데 지역의 장소들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버려진 목욕탕이 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사실 지금 도시재생이 마을 단위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뭐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무슨 커뮤니티 센터다, 주민자치센터다, 이런 센터 공간들 많이 짓잖아요. 근데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우리가 그런 커뮤니케이션, 마을 안에서 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들은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 공간들에서 실은 진행됐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엄마가 개모임 가는데 열쇠 미용실 이모한테 맡겨놨다? 그러면 학교 끝나고 미용실 이모에게 찾아서 그 이모가 밥은 먹었니? 밥도 먹고, 이런 관계들이 실은 이 마을 안의 상업 서비스에서 연결이 됐었는데, 주거지의 모습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니까 마을은 점점 고립화되고 그 안에서 상업 서비스들이 질이 떨어지거나 망하게 되니까 마을 안에서 삶의 질이 더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공공형 장소들을 기획한다고 해서 이 서비스, 이 마을의 어떤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이 마을 안에 원래 방치되어 있었던 이런 커뮤니케이션 장소들을 찾아내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이 공간과 장소에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직접 철거를 하고요. 제 철거 전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철거도 하고 모든 과정들 참여를 해서 이런 과거의 커뮤니케이션을 공간과 만나게 할 수 있는 하는 재생. 그리고 전체 공간은 코워킹 스페이스와 코워킹과 그리고 커뮤니티 카페로 운영되고 있어서 누구나 와서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또 공간에서 뭐 워크숍을 한다거나 회의를 한다거나 또 이 업무를 본다거나 할 수 있는 장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회의를 이렇게 늘 합니다. 네. 최근에 이런 방식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사회적 혁신가들과 이 로컬 크리에이터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아주 많이 닮아 있고 서로 사실 같은 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좀 더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지역 안에서의 어떤 자원을 찾는다거나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방식들을 좀 더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즉 지속 가능한 운영 방식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보조금을 받지보다는 스스로 어쨌든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을 내거나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또 투자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되었고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오로지 이곳에서의 어떤 가치를 만나게 되면 그것은 아주 매우 특별한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선사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또 고민하고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너무 압축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었지만,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런 청년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기획자들, 또 사회적 영역에서 고민하신 분들이 좀 다 같이 한데 모여서 또 지역에 대한 고민, 또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